자, 이번 시간에는 주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여러분들 이제 관심 많으시죠? 네, 주식에 오늘은 그 일반적인 어떤 권리, 특징들 하고요. 그다음에 주식과 관련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배당이죠, 배당.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식은 주식회사. 우리가 이제 회사라고 한다면 주식회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명회사라는 것도 있고, 합자회사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회사들이 있는데, 주식회사인 경우에 그 지분을 우리가 바로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주식의 가격을 우리가 주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주가라는 건 결국 뭘로 결정하냐면, 주식을 갖고 있으면 미래 수익이 발생하죠. 어떤 특정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미래 수익을 주주로서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럼 과연 그 기업이 미래 수익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예측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주가의 어떤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과거에 이제 그 네덜란드 상인들, 과거 이제 대항해 시대 때 그 네덜란드 상인들이 이제 그 항해를 하기 위해서. 근데 배를 타고 이제 가보지도 않은 그런 곳에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그 만든 게 바로 약간의 주식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1602년입니다. 1602년에 그 네덜란드 정부는 기존의 동인도 회사를 통합을 해서 네덜란드 연합 동인도 회사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연합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는 이제 17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회사의 이사진이 된 거죠. 이사진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1602년입니다. 자, 그리고 4년 후인 1606년도에 외부 공모를 통해서 투자한 사람들한테 주식을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리 처음에 세팅된 사람들은 이사진이 된 거고요. 나중에 이제 공모를 통해서 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바로 이제 주주가 되는 것이죠. 대신에 이제 이 주식에 대해서는 특징이 바로 뭐냐면 환불이 불가능하대요. 환불.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 돈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주식을 한 주 샀다. 그럼 삼성전자로부터 그 돈을 받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대신에 다른 투자자한테 되파는 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유동성이죠, 유동성.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해당되는 동인도 회사로부터 환불은 안 됩니다만 다른 제3자한테 이걸 팔아서 필요하면 현금화 시킬 수가 있다면 유동성이 확보가 된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거는 충분히 매력적이 된 것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네덜란드의 어떤 투자자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제 어떤 그 항해를 떠나는 배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다면 그러면 그 배에다가 다 투자하지 말고 A라는 배에다가 일부 투자하고 B라는 배에다 일부 투자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게 되면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은 이런 그 위험을 분산시키고자 만든 어떤 하나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모태로 1719년도에는 프랑스에서 이걸 활용해서 드디어 이제 주식회사라는 게 나온 거예요. 주식회사. 그래서 그 앞에서는 어떤 그 동인도 회사는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는 아닌데 그때 이제 투자한 사람한테 나누는 걸 주식이라고 한 거고요. 이제 1719년도부터는 제대로 된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왜 생겼고 주식회사라는 게 왜 생겼는지 우리가 역사를 조금 이해하게 된다면 이거의 진정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은 우리가 이제 보통주라는 게 있고 우선주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주식 그러면 이제 보통주를 얘기하죠. 영어로는 커먼 스탁이라고 해서 이 보통주를 가지고 있으면요. 첫 번째는 자, 기업의 소유주가 되는 것이고요. 대신에 두 번째는 유한 책임을 갖는 거예요. 자, 기업의 소유주가 된다는 거는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이익 분배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대신에 유한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투자한 돈을 초과해서 회사의 채무나 손실에 대해서 책임이 지지 않는 걸 우리가 유한 책임이라 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주식에다가 만약에 1,000만 원치 투자를 했다면 그럼 제가 입을 수 있는 최대 손실은 1,000만 원이어야 되지. 만약에 그 회사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부채가 어마어마하다.
그 부채를 내가 다 갚아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게 대표적인 유한 책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주를 갖고 있으면 제일 중요한 권리가 바로 의결권이죠. 의결권. 그래서 주주총회에 참석을 해서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해서 뭔가 그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가져갈 수도 있죠. 배당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녀재산 청구권이라고 해서 만약에 기업이 청산하게 된다면, 보통 기업들은 청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 기업이 청산하게 된다면 그럼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재산들을 여러 이해관계자들한테 나눠주어야 되는데 다 나눠주고 남은 자녀재산이 있다면 그걸 다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바로 보통주죠. 보통주주들이 그 남은 물론 보통주주들끼리도 이제 주식수에 비례해서 자녀재산을 나눠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신주인수권이라고 해서 스타라이트라고 해서 자, 만약에 기업이 그 주식을 추가로 새로 발행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기존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업이 이제 새로 주식을 발행한다는 걸 우리가 증자한다고 하죠. 그럼 증자하는 과정에서 먼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는데요. 이런 걸 우리가 신주인수권이라고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주인수권이라는 거는 자신의 지분율에 비례해서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비교해서 이제 우선주라는 게 있어요. 우선주. 자, 우선주는 그 영어로는 preferred stock이라고 해서 자, 일단 우선주는 일단 그 자녀재산이나 이익에 대한 청구권이 보통주보다는 우선이 되겠죠. 보통주보단. 대신에 이제 채권자, 회사채보다는 낮아요. 그래서 보통 어떤 자녀재산이 발생한다면 제일 먼저 가져가는 사람들이 채권자고, 그 다음에 이제 주주 중에는 우선주고, 맨 마지막에 이제 보통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주는 배당이라든가 또는 자녀재산이 발생한다면 보통주주보다는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대신에 의결권이 없어요. 대신에 우선주는 그 주주총회에 나와서 뭔가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대신에 우선주는 고정적으로 뭔가 배당을 받아갈 수가 있다 보니까 회사채와 보통주가 같이 섞여 있는 증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 복합증권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왜냐면 그 회사채를 투자한 사람들은 그 회사로부터 이자를 고정적으로 받고 경영에 참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선주주도 마찬가지로 우선주를 투자하게 되면 배당을 고정적으로 받고 경영에 참가하지 못한다면 이건 회사채랑 좀 그 유사한 어떤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그 우리 회사채는 언젠가는 그 투자한 돈을 회수해 가거든요.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선주는 그걸 회수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건 또 보통주와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약간 복합증권이다라고 표현하고요. 자, 그다음에 우선주 중에 이제 그 전환우선주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전환우선주라는 거는 그 보통주로 나중에 그래서 이제 물론 모든 우선주가 전환우선주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우선주는 전환우선주가 있는 우선주가 있고 어떤 우선주는 그냥 전환이 안 되는 우선주, 일반 우선주들이 있는데 만약에 전환권이 있는 우선주라면 나중에 보통주로 이제 교환하는 거죠. 보통주로 교환할 수 있는 우선주를 우리가 convertible preferred stock이라고 해서 전환 우선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주식 중에,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사나 이런 거, 뉴스를 보시게 되면, 자기 주식 또는 자사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자사주가 뭐냐 이거죠. 자, 영어로는 treasury stock이라고 해서, 자, 주식회사가 발행한 거잖아요. 근데 그 발행한 그 주식을 다시 그 주식회사가 다시 사들이는 겁니다. 다시 사서 가지고 있다면, 다시 사서 그걸 소각을 하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감자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그런 실물은 없어진 것이고 구입을 해서 계속 들고 있다면 그걸 우리는 바로 자사주 또는 자기 주식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자사주나 자기 주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앞서 설명드린 보통주는 법률상의 권리인 의결권, 배당 청구권,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 등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사주는 그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자사주를 매입을 했다. 그럼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결권도 없고요. 또 배당을 본인한테 줄 수 없는 것이고 삼성전자가 청산하게 되는데 삼성전자가 분배받는 것도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자사주 같은 경우는 상법상의 어떤
전혀 권리가 없다 이거죠. 자, 그러면 기업들이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주가에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주기 위함인데 그 대표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무 비율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약간 재무적인 내용이긴 한데 어차피 이제 공부를 하시는 김에 여기까지 해놓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가자 이거죠. 자, 우리가 이제 재무에서 주식수라고 할 때 유통 주식수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유통 주식수라는 건 이제 자본 시장이죠. 주식 시장에서 실제로 유통되는 주식수를 물어보면 우리가 발행한 주식수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제외한다면 이게 바로 유통 주식수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 100만 주를 발행했는데 현재 5만 주를 갖고 있다면 95만 주가 바로 유통 주식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요번에 배당을 가져갈 수 있는 주식수는 유통 주식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업의 어떤 순이익, 전체적인 순이익을, 보통주가 가져갈 수 있는 순이익을 요 유통 주식수로 나누는 걸 우리가 회계에서 EPS라고 해서 earning per share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주당 이익이라고 합니다. 주당 이익. 자, 그러면 한번 자세히 해보세요. 자사주를 자꾸 사오면 유통 주식수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만약에 자사주를 5만 주가 아니라 7만 주가 된다면 유통 주식수는 93만 주가 되어서 감소하죠. 그럼 자사주를 매입하게 된다면 유통 주식수가 감소해요. 그럼 유통 주식수가 감소하게 된다면 주당 이익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유통 주식수가 분모니까. 그럼 분모가 감소하면 전체 값은 올라가거든요. 그럼 주당 이익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EPS가 올라가게 된다면 어떤 회사의 주식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이 현금을 투자하면서까지 사용하면서까지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물론 여러 가지 다른 효과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주당 이익을 높여 보이는 효과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나 이런 거 보시면 어떤 특정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했다. 그럼 분명히 주당 이익은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 건 이러한. 자, 근데 그걸 이해하려면 유통 주식수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주당 이익의 공식도 알아야 되고 특히 자사주는 이러한 상법상의 권리가 없다라는 이런 기초 개념을 알아야 자,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리가 되실 거예요.